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나철균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분들의 가정의 재무 건강, 보험 건강에 도움드리고 있는 유산균보다 좋은 나철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가 부모님 보험 점검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요즘 부모님 뵐 때마다 예전보다 작아진 뒷모습과 늘어난 주름에 마음이 짠한 동기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편찮으시면 잘 모셔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하거든요. 오늘 방송 잘 들으면 이런 걱정과 고민들 좀 덜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동키분들도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런 연락을 받고 병원을 달려갔을 때 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또 퇴원 후에는 누가 돌봐드려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한 번에 밀려와서 머릿속이 좀 하얘졌던 경험이 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이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님의 이 건강 그리고 또 간병 문제는 이제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약간 미리 만나보는 가정의 달 특집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 보험을 살펴보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도 많고 또 그렇다고 막상 어디에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이 내 보험도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 부모님 보험은 더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모님 보험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부모님 보험 점검이 왜 지금 필요한지, 그러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부모님의 보험을 점검해드려야겠다는 생각 자주 드는데요. 그런데 보험의 종류도 너무 많고 보장 내용도 세분화돼서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이런 큰 병들은 산정특례 같은 의료 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병원비가 또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길게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요, 병원비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죠. 바로 네. 간병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한 720일 동안 입원했을 경우에는요, 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하면 1억 800만 원이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로만 발생을 하고요. 또 네. 치매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적게는 5년, 6년, 7년 이상 길게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옆에서 사람이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이런 네. 경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 모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치매 그리고 간병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이기는 하죠. 맞아요. 이 간병인 하루 일당이 15만 원을 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음. 이 간병인 구하기가 힘든 경우는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면 500만 원이에요. 와. 웬만한 직장인 월급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네. 치료비도 아니고 간병비로만 한 달에 500만 원이요. 와, 정말 많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치매의 경우는요.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10%입니다. 음. 그런데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30%가 넘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치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치매는 평균 10년 이상 치료가 지속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 누군가는 이렇게 돌봐드려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 직접 돌보면 또 일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력이 끊겨서 또 삶이 네. 멈추게 되고요. 전문 간병인을 쓰자니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비용이 발생되는데, 10년이면 간병비만 4억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자녀 세대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오래 투병을 하시면 자녀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녀의 노후까지 흔들리는 이중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단순히 부모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신 동키분들 자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럼 전문가님이 실제 상담했던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초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좀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보다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경도 치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을 찾아봤는데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기는 한데 치매 관련 보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있는 게 암 진단비랑 수술비, 사망보험금 뿐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돌보고는 있는데 제 남편도 힘들다고 하고 저도 점점 지쳐만 갑니다. 오빠는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오고요. 지금이라도 친정엄마 보험을 새로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아마 사연자분과 비슷한 상황인 동기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분은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매주 주말마다 간병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사연자분은 물론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사연자분을 직접 배웠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이 주말마다 친정을 이제 오가시면서 어머님 돌봐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또 사연자분의 가족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단은 어머님 보험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치매보험이나 뭐 간병보험 같은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네.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거라서 이미 진단받은 후에는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뭐 혹은 이제 뭐 치매 관련된 부분만 제외를 하는 조건부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보험은 지금 시점에서 새로 추가는 어렵고 대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머님의 보험 가입은 어렵다고 하셨고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제도들이 있나요? 네,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경도 치매면 장기요양 5등급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 요양 서비스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이거 혼자 다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치매 안심센터를 활용하면은 좋습니다. 전국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거든요. 이 치매 진단 이후에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상담 그리고 쉼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분 본인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케어를 하면서 정작 본인 보험은 준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 치매 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없으시다면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보험료도 또 비싸지게 되고요. 네. 또 그 사이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치매 보험과 간병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간병보험은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간병인 사용 일수만큼 일당 형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치매보험은 이 치매라는 질병이 특화된 보험이죠. 치매보험은 크게 두 가지 보장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먼저 경증 치매 진단비입니다. 치매가 초기 단계일 때 나오는 보험금인데 CDR 점수로 이제 1점이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CDR 점수 2점 이상이면 중증 치매로 분류되는데 이때 일시금 그리고 매월 생활비가 나오는 형태의 상품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CDR 점수라는 게 약간 생소한데요. 쉽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CDR은 쉽게 말해서 치매 심각도,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임상 치매 평가 척도라는 약자고요. 0점이다라고 하면 정상, 0.5점은 치매 의심 단계, 1점은 이제 경도 치매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혼자 살기가 조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점이면은 중등도 치매입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3점은 중증 치매, 그러니까 완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보통 CDR 1점 이상을 경증 치매, 2점 이상을 중증 치매로 정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CDR 척도는 쉽게 말하면 치매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부모님이 치매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치매 보험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경증 치매 특약이 있으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오래된 보험들을 좀 살펴보면 중증 치매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증 치매 보장이 없으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셔도 중증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죠. 실제로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경증이나 이 중등도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매월 50만 원이나 혹은 100만 원씩 종신토록 생활비가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네, 몰랐던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간병보험이랑 치매보험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네, 이상적으로는 두 가지 다 함께 있으면 너무 좋지요. 이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특정 질병에 집중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간병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뭐 뇌졸중 후유증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상해사고 후유증 이런 다양한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폭넓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함께 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이 없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면요. 요즘 보험 트렌드는 치매보험보다는 간병보험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보험 트렌드가 치매보험보다 간병보험을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치매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증 치매인데요. 보험금을 받아봐야 500만 원 정도가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에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치매 검사에 또 해당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치매 증상이 최소 90일 또는 180일 이상 유지가 돼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간병보험은 간병인만 사용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길게 장기간 입원해도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 조금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트렌드로 바뀐 것 같고요. 이 불확실한 치매보험보다는 상해나 질병 모두 여러 상황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이 조금 더 요즘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간병보험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네, 우선 간병비가 필요한 이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병원비는 어느 정도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간병비는 오로지 다 내 돈,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예요. 간병비를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나중에 사용할 간병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간병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100만 원씩 10년 혹은 20년 준비하면은 1억, 2억을 모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믿는 겁니다. 가족이 나의 간병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가족 간병 장기간으로 되면요. 또 가족분들 경제활동 생활이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식들이 간병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자녀들이 나의 간병 그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외부 금융기관인 보험사에 매월 소액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100세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간병비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6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기분들 꼭 메모해 주시길 바래요. 네, 간병비 보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동기분들 꼭 메모해 주세요. 별표 5개. 그럼 간병보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6가지 뭔가요? 네, 첫 번째 보장 만기는 100세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이 365일 동안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직접 치료 그리고 간접 치료 둘 다 보장이 가능한 간병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 간병인도 인정이 되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 6번째 가족 간병인도 인정이 되어서 그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다른 데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굉장한 꿀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동키분들 우리 돈키호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면책 기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장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은 180일 동안 보장을 해주면 그 이후에 180일 동안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즉 보장을 안 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빠지는 기간 없이 다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지 간병보험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있을까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네, 먼저 이 모든 내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험료의 경우는 치료 이력이 없다, 건강하다라고 하시면요, 100세 만기로 해도 5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경우는 간편건강보험으로 해서 간병비 보험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6만 원대로 20년나 100세 만기, 물론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대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회사와 연령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 병원은 하루에 20만 원 네, 보험금을 보장해 주고요. 네. 요양병원은 6만 원, 그리고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에 7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가입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그리고 비교 분석을 받아보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병비 보험이야말로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에서도 봤듯이 보험은 아픈 다음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철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